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선 집중.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아침 인사를 전해주시는 걸 가끔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영국 런던에서 인사가 왔습니다. JY님, 영국 런던 밤 10시에 듣고 있습니다. 지금이 밤 10시가 되는 건가요? 네, 한국에서는 아침을 여는데 런던에서는 하루를 닫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도 통하는 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JY님이시군요. 네, 네. JB가 아니고 JY님 들으면서 네. 주무셔도 괜찮아요. 뭘 자요? 다 듣고 주무셔야지. 네. 그리고 어제 JB의 코를 걱정해 주셨던 마중물님이 종배형 기다려. 내가 어제 산에 가서 느릅나무 뿌리 대신 은행을 털어왔어요. 은행차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아, 은행차도 있나요? 그런가 본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오. 하지만 JB를 위해서 은행을 털으셨고 은행차를 만들어서 그럼 보내주시겠다고. 돈을 보내셔야지. 맨 차를 보내셔 지금. 네? 은행을 털었다면서요 지금. 아, 죄송해요. 네. 마중물님. 네, 아직 그 차는 어떻게 제가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아기공룡 둘리님도 저도 김종배 선생님과 같이 비염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는데 네. 오늘 아침 꽤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은 누가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JB가 아침부터 썰렁한 농담을 해서 스튜디오 안이 정말 영하네요. 영하. 너무 춥네요.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12구 참사에 대한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현장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선 집중을 좀 해봤습니다. 네. 소방과 경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윤익은 경찰청장이 현재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일선 경찰에 돌린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진상규명은 상황 보고와 전파, 지휘 등 일체의 조치를 포괄해 상하급 기관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폼나게 사표라는 말로 논란을 빚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일축을 했습니다. 두 고위 인사의 발언 좀 짚어볼까요? 지휘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제 인터뷰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자, 수사에 두 갈래가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후에 현장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의 축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근데 왜 그게 부실했느냐. 이게 또 하나의 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수사의 핵심 줄기는 후자가 돼야 되는 건 누가 보더라도 당연지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보도를 기초로 하면 전자.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한 후에 대응 쪽에 지금 맞춰져 있으니까 이건 뭔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뭔가 뒤집힌 거 아니냐. 이걸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사전 예방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높으신 분들은 지금 전혀 조사를 안 받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발언권을 가지고 자기 변호에 급급하고 있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수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입맞추기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특수본이 경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렇죠. 네, 역풍이다님이 말로만 사과했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고위공직자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언론노조와 기자협회가 어제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 구절 그대로 읽어드리면 대통령실은 MBC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재 이용과 공적 공간에 대한 취재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
이는 헌법상 언론 자유와 취재할 권리, 공영방송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로서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대통령실발 언론 탄압 행태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 국회에 나왔는데요.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MBC 건은 말입니다. 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데 대한 그 응당의 책임을 저는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도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 자, 대통령은 네, 가짜 뉴스를 생산한 데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좀 평가해 볼까요? 최대한 가치 중립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MBC의 그 뉴스는 가짜 뉴스로서 확정된 진실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다툼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MBC의 맞은편에 있는 그 다툼의 한쪽 당사자인 겁니다. 그런 당사자가 가짜 뉴스 여부를 판정하고 그 판정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권능을 임의적으로 지금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일방적인 것이고 월권적인 것입니다. 이 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진복 정무수석의 또 다른 발언도 논란이 됐던데요. 바로 이것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MBC를 배제한 거는 다른 언론 길들이기 한 거 아닙니까? 재갈을 물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글쎄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네. 아니 뭘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야당 의원들이 이 발언을 문제 삼자 이진복 수석이 말이 짧다 보니 거칠게 들렸다면 굉장히 유감스럽다, 조심하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뭐 길게 얘기 안 하겠고 짧게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가짜 뉴스라 판정하고 그래서 책임 묻고 대통령실이 이장 반장 통장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뭘 좋게 생각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흥정할 때나 쓰는 표현 아닙니까? 이미 다 해버렸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뭘 좋게 생각을 하자라고. 그러게요.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더 좋잖아요. 라고 좋은 하셨는데.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죠. 네. 근데 뭘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또 불거진 게 있는데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이제 취재 제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MBC 전용기 탑승 배제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 이제 기자들을 또 풀 취재단을 응하지 않아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는데 예. 캄보디아에서 발리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는 대통령이 평소 친분이 있던 채널 A 기자와 CBS 기자를 따로 불러서 1시간가량 대화를 했다. 네. 취재는 아니고 사적으로 잘 알아서 편한 대화를 나눴다.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 말인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정리를 어제 전해드렸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기자 취재도 불허했고 그다음에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기자들에게 10여 분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체 그런 설명도 없었고 근데 설명이 없었던 이유가 발리로 떠나는 일정이 지금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런 이유로였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저는 그 대목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러면 프놈펜에서 발리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뭔가 설명할 수도 뭐 있다. 기자 간담회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자 간담회 했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친한 기자 2명 불러갖고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 설명은 취재는 아니고 편한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친분이 그러면 있어서. 그 중요한 정상회담을 해놓고 그 수행 기자들한테 뭔가 설명하는 시간은 없고 친한 기자 2명 불러서 취지도 아니고 그냥 편한 대화. 1시간가량. 사적 대화를 나눌 시간은 있는 겁니까? 이거를 납득할 국민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 1시간가량의 어떤 대화에서 기사거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간접적으로도 나왔다면 이거는 지금 그 다른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했다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특혜를 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리 봐도 납득이 안 되고 저리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보도를 보면 CBS 기자는 남편이 현직 법무부 검사여서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채널A 기자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도 친소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친한 기자하고 저는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시중의 여론을 경청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거 반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자리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전용기 안에서의 그게 그 타이밍과 이 공간이 그런 시간과 공간이었느냐. 저는 이걸 그러니까요.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용기 안에 같이 탔던 기자단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상회담 취재도 못하고 사후 브리핑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문답도 없는 상태에서 전용기 안에서 그냥 멀끔히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기자는 취재할 수 있는 여력이 뭐 여건이 전혀 안 됐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어제 그 한미 한일 정상회담 당시 순방 기자단의 취재를 불허했다는 식의 일부 언론 보도는 정상 외교 프로토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반박을 했고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외교 행보를 폄훼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3선 이상 중진들을 만나서 국정조사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이 회의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3선 이상 중진 17분이 모였습니다마는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이죠. 장제원 의원도 한마디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정조사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대부분 다 일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네, 하지만 이 회의에 참석한 권은희 의원의 말은 달랐습니다. 권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만장일치였다고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쟁화될 부분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본인은 이렇게 밝힌 거고요. 자신은 그러니까 국정조사 찬성이었다라는 것, 이걸 밝힌 거죠. 그리고 다른 중진 의원도 국정조사 하자는 의견이 몇 명 있었다. 나도 그렇고 한 4명 정도다. 이렇게 전하면서 특감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이 좀 엇갈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장제원 의원이 말한 만장일치는 잘못된 사실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압도적 찬성은 대체로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체로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4명 정도가 다른 의견을 냈다. 그러니까 4명과 13명으로 갈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3대 4면 압도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대체로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아무튼 국정조사 불가 입장은 다시 한번 확인된 셈 아니겠습니까? 주목할 점은 이 17분의 4의 중진 의원들의 이후 활약상인데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들의 어떤 목소리가 어떤 요인이 될지 이걸 좀 가늠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말해서 실행 국면에 들어가고 국민 여론이 국정조사 실시에 우호적일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17분의 4에 해당하는 그 의원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면 그건 17분의 4가 아니라 찬반 양론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순간 국민의힘은 다시 분열상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을 진단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진 의원 모임 직후 나는 다른 의견이다. 이런 목소리가 바로 터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현상이 조금 전에 했던 예상을 뒷받침하는 방증이다. 회의 직후에도 이런데 상황이 바뀌면 그 4명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지 않겠느냐. 이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수 의견을 따르는 소수 의견으로 묻힐지 아니면 더 큰 목소리가 될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시민언론 민들레가 더 탐사와의 협업의 결과라면서 12구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민들레는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울러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한 민들레 이명재 발행인의 말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 한번 차례로 들어보시죠. 몇 개 숫자로 쉽게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죽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추모해야 되는지 그 이름을 일단 불러주는 것이 출발이다. 무단 공개는 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JB타임즈에서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평가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명단 공개 문제는 유족에 의해서 또는 최소한 유족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인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들레가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애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민들레가 공개한 건 이름 석자뿐입니다. 그럼 그 이름 석자만으로 희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애도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까? 명단 공개의 이유와 공개의 내용이 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치가 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걸 한번 되묻고 싶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의견은 살짝 엇갈리시는데요. 클레마티스님은 유족분들의 뉴스가 너무 없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주셨고요. 또 일반인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다시 그 명단을 기준으로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반면 유족이 100% 동의를 해야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죠. 제주 4.3이 있었습니다. 제주 4.3의 희생자가 누구인지 저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저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그럼 제 애도의 마음은 거짓된 애도입니까? 아니면 진정되지 않은 애도인가요? 거꾸로 이런 말씀도 좀 함께 드리면서 오늘 JB타임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